오늘 M7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시작이 되겠지요. 자, 테슬라는 크게 두 가지 소식이에요. 어제 그 중국 쪽 SNS 웨이보에 다인승 SUV 모델 YL 출시한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곧 내놓는다고.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베스트셀러인 모델 Y의 변형 버전입니다. 한 열을 추가해서 3열, 6인승 이렇게 다인승이 앉을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한다고 예고한 바 어제 저희 오늘 M7 시간에 여러분 같이 보셨죠.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X의 한 이용자가 이 모델 YL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요것을 리트윗하면서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델 Y 변형 제품은 미국에서 일단 내년 말까지 2026년 말까지 생산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자율주행 시대를 고려하면 아예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체보다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이 후자 부분 자율주행 시대를 고려하면 아예 생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나 시장 전환 속도에 따라서 생산 전략을 달리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자면 일단 머스크가 오랫동안 로봇택시 시대를 강조를 해왔잖아요. 지금 우리 림님도 그렇고 준우님이나 포추님 뭐 등등 그리고 저희 오늘 M7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게 영주님이나 우리 은님이나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테슬라는 결국 관건이 이 로봇택시 기술 상용화나 정말 얼마나 진보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보일지가 변수라고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머스크도 오랫동안 로봇택시 시대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현실화하면 개인이 이 큰 SUV를 살 그런 욕망이나 요인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차라리 필요할 때 적은 인원의 가족이라도 혹은 혼자 1인 가족이라도 호출형 차량을 운영해서 호출형 차량을 가져와서 호출해서 쓰는 구조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인승 SUV를 유인하는 그런 효과는 줄어들 겁니다. 차라리 테슬라가 호출형 차량을 그 로봇택시 서비스를 통해서 공급을 그 서비스를 쓰게끔 이용자한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모델 Y 이제 변형을 해서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라든지 라인 전환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오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만들지 않고 그냥 일단 중국 쪽에서 수요만 있으니까 그것만 충당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모델 Y 다인승 SUV 요거는 중국 내 다인승 수요로 일단 단기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글로벌 장기 전략 차원에서는 비주류가 될 수도 있다. 이 머스크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그 머스크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신당 창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신당 창당하겠다. 제3당을 만들어서 공화당의 세를 좀 저지하겠다. 공화당 표 뺏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 뭔가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굳이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런 가능성을 엿보는 내용이 나와서 이 얘기 전해드리려고 해요. 보도 보니까요. 최근에 머스크가 측근들한테 테슬라 회사 운영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유권자를 뺏을 수 있는 제3당을 만듦으로써 권력을 가진 공화당원들과 굳이 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펜스 부통령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완화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펜스 부통령이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운동의 유력한 그 후계자로
간주가 되는데 창당을 준비를 하면서도 벤스 부통령이랑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를 하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머스크 사업에 대한 또 이런 칭찬하는 그러한 글을 SNS에 또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관계가 조금 나아지나 그렇게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그 스페이스X 있잖아요.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연방 정부랑 계약 안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불화가 완화되는 수준으로 가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 머스크가 신당 창당을 할 가능성은 좀 낮겠구나. 이렇게 외신에서는 최근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머스크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네, 신당 창당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중간 선거가 또 이제 있으니까 그거 다가오면 또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발언을 다시 가시화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오늘 테슬라 두 가지 소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엮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별개 내용이기는 한데요.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메타가 최근에 그 AI 조직을 개편을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4번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내부에 혼란이 있고 그 AI 전략에 대해서 조급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메타 주가도 그냥 한 3%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더 구체한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조직 재편을 한 것은 재편을 한 것이고 어떻게 재편을 했느냐. 자, 보시면 이렇게 페어, 제품 운용 연구팀, 인프라팀, TBD 랩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페어는 한 10년 동안 내부 조직으로서 관련해서 있었던 팀이고요. 그리고 제품 응용 연구팀, 여기는 이제 연구 성과를 제품에 접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메타가 지금 집중하는 스마트 글라스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인프라 팀이 있고 TBD 랩 이렇게 있는데, 이 TBD 랩은 대형 언어 모델 메타의 라마라든지 LLM을 총괄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TBD 랩의 수장이 얼마 전에 메타가 거액의 돈을 주고 스케일 AI에 투자를 했고, 그런 수순에서 영입을 한 스케일 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요 LLM TBD 랩의 조직의 총괄로 임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TBD 랩뿐만이 아니라요, 요 제품 응용 연구팀 있잖아요. 여기는 넷 프리드먼 기터브 CEO가, 이 사람도 이제 메타가 돈 많이 주고 영입을 했는데 기터브 CEO가 전 기터브 CEO가 맡게 됐다라는 점, 메타의 새 소식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빌 게이츠가 어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2022년에 방한을 한 이후 3년 만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잠깐 만난다고 하고요.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랑도 면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로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주제는 한국 글로벌 기업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또 빌 게이츠가 발언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AI와 접목해서 바이오라든지 어제 정규장 외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도 의료 AI 종목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내장에서도 포인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구글 애플은 새로운 스마트폰에 어떤 AI 또 어떤 방식으로 접목이 되는지 그 내용이 같이 있어서 오늘 묶어서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일단 구글부터 볼게요. 구글이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 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신 스마트폰 픽셀 10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구글이 원래 가을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요 픽셀 신제품이 나오면. 그런데 이렇게 8월에 미리 공개를 한 거죠. 전략적입니다. 애플이 9월에 공개를 하니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AI 접목해서 픽셀 10 시리즈 더 잘 만들었고 이것을 먼저 보임으로써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지는데요. 일단 픽셀폰에 2023년부터 AI 기능을 접목을 해오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강화를 했더라고요. 이 픽셀 10부터는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가져와서 표시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AI가 일단 화면에 딱 보여지는 그러한 뭐 사진이라든지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도 넣었다고 하고, 이게 또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 장 사진 합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만드는 뭐 카메라 코칭이는 조명이랑 각도도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급 모델에는요, 해상도를 AI 기술 결합하면 최대 100배까지 확대를 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물체도 세부 사항까지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폴드 폰도 같이 내놓는데, 그 폴드 제품 쓰다 보면 저도 그런데 1년 썼는데 그 중간에 접히는 부분이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충격 방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도 이제 9월 9일에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를 내놓죠. 최근 이 아이폰 17 시리즈 관련해서는 그 시리즈 전종을 인도에서 생산을 했던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시리즈부터 인도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물론 고율관세 면제를 애플의 추가 투자로 인해서 트럼프가 애플은 대부분의 기기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그리고 관세 정책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 요것과 관련해서 그래도 공급망을 일단은 다변화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인도에서 전량 생산한다라는 소식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여러 각국 돌면서 요 iOS 새로운 운영체제에 대해서 홍보를 막 하고 있는데, 워낙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중요성은 뭐 SKT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실 수 있다시피 소비자의 니즈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든지 보안 기능을 한층 강화한 iOS 26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 부분도 나오면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M7 아마존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주님께서 저 같으면 로보택시보다 AI 자율주행인데 그것도 장갑 차품으로. 제가 머스크 측근들 아는데 A급은 없어요. 머스크 측근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포주님? 머스크는 직접 경영하지 말고 그래도 경영진이 좋으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게 최선책이라고 하셨는데, 포추님 머스크 별로 선호하지 않으시는 거 제가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 포추님의 생각이 소수인가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왜냐하면은 그 머스크가 일단 하긴 그렇겠네요. 정치보다는 일단 회사 일에 집중한다라는 측면이니까. 왜냐하면 머스크 회사 일에 집중하라 막 그런 게 다수 주주들의 얘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구글이 제일 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 저는 아는데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다 잘 알긴 한데 그분들이 잘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아마존은요, 투자 소식이 있어서 요거 그냥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AI 기업들, 뭐 AI 반도체 기업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업스테이지가 시리즈 B 브릿지 투자 620억 원가량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신규 투자자로 아마존과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AMD가 새로 합류를 해서 이 소식 짧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마존이 최근에 업스테이지랑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랑 미국 아태 지역 AI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업스테이지에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수순으로 두 회사의 관계가 좀 이렇게 굳건해지고 있어서 업스테이지가 이 AWS를 우선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AWS 클라우드 기반 모델 공급을 확대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고도해 나간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M7 내용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